누군가는 천국에 가장 가까운 섬이라고, 또 누군가는 남태평양의 빛나는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남태평양에서 만나는 또 다른 프랑스, 뉴칼레도니아. 에메랄드빛 바다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그곳엔 3,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원주민들과 150년 전 이곳을 찾아온 프랑스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고 다름 속에서 어울림을 찾아가는 곳. 자연을 닮은 사람들의 섬 뉴칼레도니아. 봉슈, 당신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그곳. 남태평양의 푸른 심장 뉴칼레도니아로 떠납니다. 뉴칼레도니아는 지구의 남반구,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위치한 남태평양의 열대섬입니다. 서울에서 직항을 타고 9시간 정도 걸려 도착한 곳은 바게트 빵처럼 생긴 본섬의 남부, 수도 누메아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5분의 1 정도인 이 섬을 처음 발견한 것은 영국 탐험가 제이쿡 선장이었습니다. 3,000여 년 전부터 원주민이 살고 있던 이곳을 1774년에 발견해 자신의 고향인 스코틀랜드와 닮았다 하여 그곳의 옛 지명인 칼레도니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853년 프랑스가 이 섬을 점령하면서 지금 이곳은 프랑스령의 해외 자치주입니다. 프랑스에서 미술 공부를 한 저로서는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원주민들의 전통과 프랑스 문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을지, 또 이곳에서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을지 설레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제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한 청년이 자신이 직접 만든 곡이라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요. 낭만과 자유의 도시 누메아는 1854년 프랑스의 한 장교가 이곳 모습에 매료되어 수도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에는 미군의 본부가 되기도 했던 누메아. 지금은 뉴칼레도니아 제1의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누메아에서 가장 먼저 들른 곳은 티나반도 연안에 있는 치바우 문화센터입니다. 삐죽하게 솟아있는 잘린 캡슐 모양의 건물이 무척 독특해 보였습니다. Donc là, le centre est appelé le centre culturel Chibaou parce que Jean-Marie, c'était lui qui avait signé les accords pour que les deux populations, quelles que soient calédoniens et kanak, doivent être toujours en paix et qu'on construit un destin commun. On doit travailler ensemble. Une préparation d'indépendance, de référendum après. 뉴칼레도니아의 민족 지도자였던 장마리 치바우는 부족 통합과 독립운동에 앞장선 인물이었는데요. 먼저 경제를 자립시킨 후 독립을 이루자고 주장했지만 안타깝게도 1989년 극단파에 의해 암살되었습니다. 이후 그를 추모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1998년에 이 센터를 설립한 것인데요. 프랑스의 뽕피두 센터나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 등을 설계한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렌조 피아노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무래요. 저는 멀리서 볼 때는 이게 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나무네요. C'est un bois qui est anti-thermite, qui résiste bien au temps. Au début, la couleur elle était rouge et le temps il devient grisâtre. Donc on a pris le bois d'Afrique du Sud, on est parti en métropole avec, en France, tout le bois.
d'Afrique du Sud. Et on a construit toutes ces structures-là. 렌조 피아노는 이 건물로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했는데요. 볼륨감 있는 곡선과 사선의 절개선을 어떻게 정확하게 나무로 짜 맞추었는지 지켜보면서도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치바우 문화센터는 원주민의 전통 가옥인 까지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이라는데요. 특히 까지에 담겨있는 전통적 공간의 의미를 치바우 문화센터에 담으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Une case pour nous, c'est une case de parole. Hein, parole à l'intérieur. On doit rester dedans, discuter dedans, c'est la parole. Et de dedans, ça sort directement le poteau pour arriver sur le conque, le coquillage, qui fait sortir après dans l'air. Donc la parole pour nous, c'est quelque chose de très très important. La parole des vieux. Donc il faut toujours écouter, mettre dans le cœur. 이곳에는 원주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조각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장승처럼 세워진 이 조형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은 말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한 것으로,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것은 상대가 나의 말을 잘 듣는지 말과 소통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눈의 강조라든지 이런 입에 벌린 형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옛날 원시적인 저기를 하지만 사실은 보면은 원시 미술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해서 어찌 보면 미니멀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사실적인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현대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8개의 조각상은 부족의 정신을 담아 표현한 것인데요.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특징과 함께 세련된 현대적 예술 감각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Deuxième point. Premier point du centre, on a construit le centre, c'est par rapport échange avec les gens du Pacifique. Ah oui. Ça c'est premier. Deuxième, mélange, tradition, modernisme. D'accord. Donc avec des trucs anciens et des trucs anciens. 음악이든 미술이든 건축이든 모든 예술은 상징적 의미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특히 이곳에선 치바오의 정신인 소통과 화합을 담아낸 흔적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치바오 문화센터의 최고 높이가 28m인 이유도 28개 원주민 방언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건물 10개 동은 뉴칼레도니아의 군도를 상징하는데 그중 3개의 큰 건물은 북부와 남부, 로열티 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계동 건물 내부에는 원주민들 까낙의 삶을 담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까낙이란 하와이 말로 사람이란 뜻으로 뉴칼레도니아 원주민을 의미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1200여 점의 작품들 중 400여 점의 작품을 골라 전시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전시를 통해 태평양 지역 예술가들의 문화적 교류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